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인 만큼 저희 방송 이번 주 마지막인데요. 자, 저희 방송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으로 건너오시면 계속해서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저희 생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TV 화면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가깝게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보시면 입장 링크 뜨고요. 참여하기 버튼 누르시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이 방법이 좀 생소하신 분들께서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받는 번호는 샵 3989번, 내용엔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답장으로 입장 방법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채금리는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호실적을 발표했죠. 여기에 네이버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하이퍼클로버 X를 공개하면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양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며 환율 또한 우하향 흐름을 그렸는데요. 17원 넘게 떨어지면서 1322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8거래일 만에 1320원대로 내려온 겁니다. 코스피는 1.3%가량 오른 2537포인트, 코스닥은 2% 넘게 올리면서 7거래일 만에 900선 위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을 하루 앞두고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간밤 미증시는 약세로 마쳤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24%대, 2년물도 다시 5%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전날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0.1% 상승에 그쳤고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주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3주 만에 가장 적었고 내구재 수준은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1%대 마이너스로 간밤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픈 채팅방 내에서 알려주셨던 폴라리스 오피스가 그 이후 오후 들어서 상한가로 마치는 모습이 나오면서 현재까지 50% 가까운 수익 챙길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에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 디알텍 같은 경우에도 바로 다음 날 상한가 행진이 나오면서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26% 가까운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문가님께서 미리 포착해 주신 상한가 종목들 너무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리 옮겨서 자세한 리뷰 들어보고 오늘의 밀키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8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 시장 돌이켜보면 변동성이 좀 큰 한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테마주들의 급등과 급락이 기억에 남는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간밤 미증시가 하락하면서 또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와중에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 포착해주고 계시죠. 오늘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큰 걱정 없이 한 주 마무리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생각보다 엔비디아의 효과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시장이 예상치도 못하게 이런 좋은 흐름을 보여주진 못했는데 엔비디아는 그래도 꺼지지 않는다. 지금 GPU부터 시작해 네. 글로벌적으로 AI에 대한 열풍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지나가는 바람에 크게 휘둘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코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시장에 갈 종목들만 잡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상한가 갈 종목들을 잡아준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 어제 전문가님께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알려주셨던 폴라리스 오피스 리뷰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투자 전략 받아가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여기에 지금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어제 이렇게 엔비디아 관련주들 저희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시고 또 장중에 폴라리스 오피스 포착을 해주신 이후로 바로 급등하면서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도 이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이렇게 더 발빠른 투자 정보 선점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QR코드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문자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받는 번호는 샵 3989 번호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신다면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오늘도 시장 얘기부터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효과 너무나 짧았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좀 선반영이 됐고 역시나 뉴스에는 팔아라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나마 0.1% 굉장히 소폭 상승으로 간밤 장을 마감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술주들, 반도체주들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도 좀 강하게 빠졌는데 자, 전문가님 이런 시장의 상황 흐름 어떻게 읽어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일시적인 지나가는 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미증시에 대해서 이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네. 일단 시장이 좋지 않은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일단 금리에 대한 스탠스를 시장에선 바라보고 이런 부분들의 기술주들의 이 하방 압력이 좀 작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종합적인 이런 시장에선 기술주들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은 고성장 종목들은 자연스럽게 경계 매물이 추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직 잭슨홀 미팅이라는 일정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준 의원들의 역할들이 의원들의 발언들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고금리 시대에서는 금리가 제약적인 수준까지 갔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 어떻게 더 성장이나 지금 현재 경제에 대한 이런 역성장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도 좀 표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다 보니까 시장이 우선적으로 불안감에 선제적 대응을 하자.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 이런 내용들이 선제적으로 우려감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최악으로 나오는 내용이 사실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한적인 하방을 좀 보여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시장의 원리라는 걸 한번 살펴보자면 네. 우리가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엔비디아가 강한 상승을 이끌어냈고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시장의 주도 흐름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이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엔비디아가 시장에 가장 먼저 상승 신호탄을 터뜨릴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뉴스 플로우나 매크로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우리가 기업의 본질적인 내용에 집중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실적과 그리고 AI에 대한 열풍은 결국 잭슨홀 미팅에도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글로벌 뉴스 플로우
글로벌 매크로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업의 산업의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금일 미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한 11시쯤 되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든 엔비디아는 자기의 갈 길을 간다. 이렇게 실체가 있고 탄탄한 기업들은 이런 잠깐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결국엔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국내 시장도 오늘 이번 주 마무리 잘 해봐야겠죠. 우선은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인해서 어제 우리 시장 시총 대형주들이라든지 반도체주들 그리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이버발 이슈가 있기도 했었고요. 자, 전문가님 우선은 현재 예상 지수는 우리 지수 약보합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미증시 따라서 오늘 또 살짝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 가능성은 사실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금일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로 사실 금일 국내 시장은 경계 심리가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사실 높죠.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시장 자체적인 경계 심리는 배제할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러운 대응을 하거나 혹은 테마주 따라가기의 양상을 하는 것보단 진행하는 것보단 우리가 뚜렷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재점검을 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AI 종목들을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시장에 이런 약세 흐름 글로벌 매크로 플로우에 대한 시장에 흔들리는 바람에서도 결국은 꽃은 핍니다. 네, 꽃은 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반도체와 지금 메모리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시기라는 걸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미 고점에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바닥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돌아섰다라는 부분들에 우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종합적인 글로벌 매크로라든지 지금 시장 자체적인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라든지 실적 발표 이후 주가를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이 상승분을 반납했다. 이런 내용들을 다 배제하더라도 결국 엔비디아는 성장을 했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 국내 반도체 종목들, 국내 이런 산업들 또한 결국에는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이슈에 대한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도 이 훈풍을 주도한다는 엔비디아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발빠르게 반응을 하거나 혹은 이런 관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하방 압력 또한 지지를 할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관점은 포지티브한 포지션에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금일 국내 시장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도 어제 좀 흐름이 좋았는데 이게 지금 단순한 실적 발표로 인해서 잠깐 하루 이틀 반짝이 아니라 업황 저점을 딛고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지켜볼 만한 모멘텀이 있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내 시장에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테마에 관련된 설명도 들어봤고요. 전문가님께서 또 이런 테마 속에서 계속 강조해 주시는 실체가 있는 종목, 오늘 밀키트 종목으로 선별해 주셨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는 방송 이렇게 아침마다 생방송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지만은 무료 방송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시장 마감하고 나서 한숨 돌리시고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너튜브 스트리밍 방송에서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과 또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윤수린 멘토 검색하시면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시청하실 수 있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좀 시청하시면서 입이 심심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팍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벤트 배너에 관련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앞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던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신 수많은 상한가 종목 중에서 어제 오후에 오픈 채팅방 안에서 알려주셨던 폴라리스 오피스, 그 전에도 이미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었지만 어제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잘 잡아서 그 이후로 상한가 마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리뷰 한번 안 들어보고 갈 수가 없겠죠, 전문가님?
네, 뭐 폴라리스 오피스 뭐 상승의 신호탄이 나오기 전에 네. 그 상승의 신호탄이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알려준 그런 멘토가 과연 누가 있을까 이야기를 했을 때 윤수림 멘토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는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전에도 뭐 설명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뭐 하이퍼클로바 X라든지 뭐 이런 모멘텀과 실제적인 AI 사업에 가장 많이 접목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종목 중에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네.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뭐 솔트룩스 뭐 이런 종목들을 뭐 크게 두 가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솔트룩스가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 시청자분들이 솔트룩스를 놓쳐서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후속 종목으로 솔트룩스 놓치신 분들은 폴라리스 오피스를 보셔라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전에 공략을 진행해봤던 구간이 뭐 8월 1일 구간 8월 1일 새롭게 8월을 맞이하면서 상승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8월을 시작하자마자 폴라리스 오피스를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8월에 이 마지막 또한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렇게 장식을 해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뭐 일단 전일 상승 포인트, 투자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전일 종목들 우리가 반도체 그리고 AI 종목들을 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장중에 이 AI의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과 이 클로바 X, 하이퍼 클로바 X의 네이버가 승부수를 던진 것처럼 이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끝날 트렌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전부터 사실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게 있습니다. AI 그리고 반도체, 하드웨어 이런 관련 산업들은 시장의 약세 혹은 시장의 수급 부진에서도 이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환경이 충분히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뭐 폴라리스 오피스가 그런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런 분위기가 뭐 상존을 하다 보니까 일단 목표가를 7,000원 정도를 제공해 드리긴 했지만 뭐 7,000원 이상 구간까지도 상한가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상한가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오늘 시장 자체적으로 좀 눌림이 있을 수는 있어도 오히려 지금 구간에 이 양봉이 뚜렷하게 선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구간이라고 하면 이 흐름이 단기적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왜? 하이퍼 글로바 X가 단발성으로 한 시장에 이런 유행처럼 지나가는 바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전히 시장은 AI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갈구하고 있습니다. 뭐 그에 따른 자연스럽게 멀티플 상향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이 증대된 우리가 기회로 노려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뭐 클라우드 사업부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의 자체적인 뭐 매출이라든지 고객사라든지 이러한 재무적인 부분 또한 튼실하게 갖춰진 기업들은 이런 시장에서도 다크호스처럼 떠오를 수 있다. 이 포인트에 주목을 하면서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8월 1일에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폴라리스 오피스, 그때 당시에도 전문가님께서 이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가 공개될 경우에 가장 강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공개일 당일에 상한가로 마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이버의 이 하이퍼 클로버 X의 공식적인 파트너사고요. 또 이 폴라리스 오피스 저희가 이때 4,780원에 매수 타이밍 알려주셨는데 앞자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바뀌면서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역시나 실체가 있는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오후에 전문가님께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포착을 해서 오픈 채팅방 안에 계신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나서 그 이후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두 가지 방법 오늘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저희 지금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입장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자 메시지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샵 3989 번호로 밀키트라고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일 이렇게 시장 정리를 할 때 오늘의 밀키트 종목 좀 힌트를 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여전히 엔비디아는 굳건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또 관련해서 지켜볼 수 있는 종목들 포장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정말 실체가 있고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착해 주신 이후로 우상향 흐름 계속해서 가져가는 종목들 너무나 많은데요. 오늘 역시나 반도체 장비주가 첫 번째 밀키트 종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시장이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된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만큼 네. 뭐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는 건 뭐 자연스러운 수순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종합적인 시장의 상승 트리거는 이 엔비디아에서 비롯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선 종목명을 먼저 알려드리면은 오늘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포장해 주셨는데 관련된 설명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종목명은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 뭐 여러분들 뭐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다들 알고 있으신 종목일 텐데 네. 우리가 이 기업에 지금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는 엔비디아 실적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뭐 이런 시장에 반도체 트리거가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에 뭐 장비주들에서 이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동사의 제품은 대부분 반도체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태양 전지, 뭐 태양광 모듈, 뭐 이런 사업들을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뭐 이전의 모멘텀은 사실 뭐 디스플레이 장비로 좀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이 디스플레이 장비 말고 지금 뭐 태양광 장비 말고 우리는 지금 반도체 장비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어떤 부분들이 지금 핵심 포인트로 좀 작용을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 반도체에 대한 장비주들의 이 매출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대부분 이런 뭐 28기, 뭐 올해 뭐 지금 뭐 내수에 대한 부분들 내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뭐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수출에 대한 비중들이 지금 현재 뭐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뭐 지금 뭐 반도체 장비들의 성장 흐름이 좀 뚜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기존의 디스플레이 장비, 뭐 태양 전지 장비 뭐 이런 산업들도 지금 뭐 이전에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는 이 반도체 장비 쪽이 성장이 뚜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그럼 어떤 포인트, 어떤 장비 도대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 네.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지금 ALD 장비라는 우리는 이 두 가지 장비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LD 장비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네. 우리가 웨이퍼의 지금 반도체를 제조 과정에서 웨이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웨이퍼가 있는데 여기에 전기가 잘 통하게 방막을 씌우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장비가 바로 이 ALD 장비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방막을 씌우는 기업들, 방막을 씌우는 장비들은 많은데 왜 주성 엔지니어링에 ALD 장비가 뭐 특별한 게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 미세 공정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수록 이 방막과 레이저에 대한 기술력이 더 심화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거 역시나 뭐 무게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얇게 입히고 이런 게 좀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죠. 뭐 전기적으로 이 특성상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 네. 방막의 두께도 기존의 뭐 100분의 1 크기로 이 미세 공정으로 들어갈수록 이 방막의 두께 또한 이렇게 줄어드는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뭐 대체적으로 이런 뭐 미세 공정에 대한 부분들도 뭐 이전에 ASML을 뭐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 ASML의 EUV 장비가 많이 도입이 되면서 이 미세 공정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뭐 웨이퍼 내에서 그리고 이 공정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심화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ALD 장비의 수주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부분들을 주성 엔지니어링은 자연스럽게 수혜와 이 주도주로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저만 좋게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전일 시장에서 뭐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역시 매수세가 큰 폭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이런 흐름들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 달 내내 뭐 지금 8월 달 내에서도 벌써 뭐 외국인 투자들이 42,000주 가량 그리고 기관 투자들 역시 뭐 지금 6만 주 가량 이렇게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긍정적인 주가에 이런 상승 흐름으로 작용이 되고 그리고 이런 매수세가 단발성으로 쉽게 빠져나가기는 어렵다. 이런 분위기를 시장은 가지고 있다.
이런 포인트로 한번 바라봤을 때 뭐 이미 주가와 가격과 무관하게 우리가 담아볼 수 있는 담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종합적인 이런 뭐 재무적으로도 뭐 수급적으로도 기업의 사업적인 부분으로도 뭐 산업적인 부분으로도 일맥상통하는 종목이 향후에 안정적으로 뭐 다코스처럼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을 주성 엔지니어링이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금일 주성 엔지니어링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다양한 테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또 새로운 반도체 장비주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저희가 지금 엔비디아의 훈풍이 불어올 때 다시 한번 노려봐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디스플레이라든지 최근에 태양광 쪽의 장비 관련 사업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얼마 정도에 들어가 보고 얼마 정도 목표가 가져가 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가격 전략은 저희가 개장 이후에 차트상 위치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밀키트 종목에 대한 설명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혹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야식 좋아하실까요? 저는 뭐 시청자분들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진심의 리액션이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예, 뭐 말씀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메뉴 제일 좋아하세요? 뭐 자연스럽게 국민 간식이죠. 예, 치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새 막 저녁 되면은 바람이 되게 시원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강 가서 돗자리 깔고 치맥을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 치킨 관련된 종목을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가져오셨는데요. 두 번째 밀키트 종목 그 수많은 육계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하림 이 종목을 선별을 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은 뭐 최근에 많은 시청자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어제부터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좀 수산물보다 육계 쪽으로 뭐 수혜가 몰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인데 같은 이유에서 선정해 주신 걸까요? 네, 뭐 그런 이 내용들이 지금 뭐 반사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사실 시장이 트렌드를 좀 잡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소비 심리라는 게 뭐 저희가 뭐 수산물을 먹지 못한다고 정말 이 육계 쪽으로 네. 과연 매수세가 쏠리고 이런 매출이 증대를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사실 이런 내용들은 미지수입니다. 개인들의 소비 심리라든지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맞출 수는 없지만 뭐 이런 내용들이 현재 시장에 반사 이익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 빼놓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전일부터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이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방류를 시작을 하면서 이 수산물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 24일 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 수산물 관련주들이 분명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제 불안 심리에 대한 이 수산물의 이 소비 패턴과 이런 뭐 선호 심리가 사라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산물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주가의 하락 흐름을 뭐 하락 연출을 좀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오염수 방류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사재기에 열풍을 이제 가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이전까지는 들어왔지만 이제는 이런 매수세가 반사 이익으로 이런 육계 쪽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하림을 종목을 선별한 이유는 이런 시장에 이런 트렌드에 대한 이슈에 대한 우리가 트레이딩 전략을 한번 구상해보는 게 어떨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림을 선별해 왔는데 뭐 사실 뭐 육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가장 이 규모가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큰 종목은 바로 하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하림에 대한 종목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가산점을 주고 싶어요. 단순하게 이 기업이 지금 뭐 육계를 판매를 하고 뭐 생산부터 시작해서 뭐 판매까지 유통 경로를 좀 잘 뚫어놨다 이런 내용들보다는 사실 뭐 유통 그리고 이런 뭐 육계 관련된 뭐 이런 뭐 저희가 이 기업들에 내에서는 입지를 정확하게 뭐 사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뛰어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종합적인 뭐 부분들을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단순하게 육계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의 유통망도 굉장히 좀 잘 뚫어놨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내용들을 뭐 수직 계열화를 했다, 네. 수직 계열화를 이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우리가 현대차 그룹주들의 우리가 밸류적인 부분들을 좀 더 감안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뭐 밸류에이션을 좀 더 멀티플의 상향을 이뤄내는 게 네. 뭐 이
현대자동차의 생산부터 시작해 부품, 그리고 이런 뭐 부품들에 대해서 뭐 지금 뭐 장비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도, 그리고 이런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경로까지도 뭐 현대 글로비스나 뭐 현대 뭐 상선이라든지 혹은 뭐 현대 뭐 모비스라든지 이런 뭐 자회사들로 사실 수직 계열화를 이뤄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기업들은 사실 뭐 성장성이라든지 향후 이런 뭐 생산 라인에 대한 부분들도, 뭐 유통 경로에 대한 부분들도 이익성의 증가로, 뭐 수익성의 증가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을 부합을 하는 이런 식료품 기업이 바로 하림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료부터 시작해 네. 뭐 지금 뭐 홈쇼핑, 뭐 이런 닭을 판매할 수 있는 뭐 쇼핑이라든지 뭐 유통 경로죠. 네. 네, 그리고 뭐 사료도 이 우리가 닭, 그리고 이 돼지들이 우리가 이런 뭐 사료를 먹고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자회사를 사료, 뭐 천하제일 사료를 가지고 있고, 뭐 그리고 이 돼지고기 또한 이렇게 뭐 양돈장을 운영을 하고 이 돼지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뭐 선진이라는 회사, 그리고 이 닭을 완성품까지 이제 치킨으로까지 이제 팔 수 있는 뭐 이런 멕시칸 치킨이라든지 뭐 닭을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이런 닭을 선호하는 이 우리 소비자들이 뭐 오리로 이렇게 소비 패턴이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오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좀 담당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이 닭에 대한 수출까지도 이제 페노션을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이 페노션으로도 수출에 대한 이 경로까지도 좀 뚫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이뤄낸 종목들은 추가적인 밸류 업사이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순 테마성을 배제하더라도 기업 자체적인 건강도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종합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이런 우리가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판단을 해보면서 육계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도 뭐 전망이라든지 뭐 단기적으로 테마에 뭐 이슈가 더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서 하림을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금일 하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하림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순히 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단기적인 테마주로 지켜볼 뿐만 아니라 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자체 구축한 유통망 쪽에도 집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전문가님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페노션의 지분도 51%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 하림그룹이 HMM 매각에까지 입찰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었죠. 관련해서 이렇게 탄탄한 기업력을 가지고 실체가 있는 종목이라고 오늘 선별을 해주셨는데요. 자, 하림에 대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도 잠시 후에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문가님과 이렇게 생방송 아침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방송은 9시 20분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시가 되면 전문가님께서 하루의 시장 정리해 주시면서 다음날 저희가 노려봐야 될 이런 테마나 종목들 저희 방송보다 미리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방송은 너튜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윤수린 멘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커피 쿠폰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상 이벤트 배너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5일 금요일 오늘 시장도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9시 3분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요. 양지수 우선은 미증시 따라 1%대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강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을 다 좀 반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1.23% 내리면서 2,508포인트까지 후퇴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1.06% 밀리고 있습니다. 지수가 892선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는 수급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양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좀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오늘 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수하고 있는 와중에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 우위로 오늘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300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3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오늘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테마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상승률 높은 테마를 살펴보시면 육계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오후 1시부터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됐고요. 많은 분들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 어제장 시간을 거래해서 상한가 기록했었던 마니커와 마니커 FNG가 오늘장에서도 20% 내외의 급등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팜스토리가 12%, 푸드나무도 10%가량 두 자릿수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테마로는 역시나 마니커, 팜스토리 같은 육계 사료 관련 종목들이 테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 상장 중국 기업 한번 보시면은 윙이푸드가 오늘장 벌써부터 상한가 진입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다는 이슈로 인해서 어제 마찬가지로 시간을 거래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까지 이어서 한번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종목 살펴보시면은 포스코 DX가 2% 넘는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이전 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급등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 우리로가 오늘장에서 10% 이상 들어 올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5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최근에 좀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던 인상가가 오늘장에서는 10%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보안 솔루션 관련 기업인 시큐레터 오늘장에서 20% 가까운 상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 우선은 금요일 시장 미증시 따라서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테마주들은 여전히 좀 뜨거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가격 전략 잠시 후에 돌아와서 윤스림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 우선은 미증시 따라서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개별 종목 잘 골라 잡으면 수익 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윤스림 전문가님께서 이미 포착해 주셨던 많은 밀키트 종목들이 그 당일 다음 날에 상한가 직행하고 급등이 나오는 모습 보셔서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저희 방송은 지금 15분도 남지 않았지만 방송 종료 이후에도 윤스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료 전에 빠르게 입장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입장하시거나 혹은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 알려드린 종목들의 타점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성 엔지니어링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힘이 좀 빠지고 지수마저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장에서는 4% 정도 약세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포착해 주신 종목들, 실체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그리고 있죠. 오늘장이 오히려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전문가님 우선 우리 주성 엔지니어링의 가격 전략도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할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엔비디아에 대한 혹은 이런 글로벌 매크로에 대한 이런 제조업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의 약세 흐름이 좀 일관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약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일단 시가 자체가 마이너스 27.6%가량, 2.76%가량 지금 눌리고 시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 분위기로 이런 여파를 좀 맞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 저점 매수세로 담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현재 뭐 모든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IDM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도 좀 약세 분위기를 띠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 충분히 긍정적인 구간이라고 판단이 들고 오히려 저점에서 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26,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25,500원 구간은 현재 널널하게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지금 뭐 24,000원 구간 24,000원 구간은 손절가로 잡고 짧게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왜? 이전 저점 구간들을 이탈을 했을 때는 이 다크호스 하단선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만일 하단을 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이탈 흐름까지 나타난다라고 하면 다크호스 하단선 구간이 뭐 지속적으로 하방으로 기울어지면서 2만원 구간까지도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 내에서 우리가 흐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 구간 24,000원 구간만큼은 데드라인으로 우리가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현재 구간에서 이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이 29,500원 구간까지는 상승 여력은 너무나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이런 뭐 움직임이 뭐 아직까지 하방 압력이 크게 작용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뭐 반도체 종목들 일시적으로 그냥 단체 동시다발적인 하락 흐름이 나올 뿐 이 주성 엔지니어링 자체적인 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주가의 움직임 또한 뭐 이전에 이미 상승 흐름을 한번 이끌어냈다. 이전 물량들을 소화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쉽사리 빠져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 앞서 들어온 거래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이탈하는 적들이 아직 시장에 나타나진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앞서 이야기 드렸던 뭐 수급, 외국인, 기관 투자들의 수급 현황과 동향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모든 반도체 종목들 동일합니다. 시장에 일시적인 하락 흐름이 나타났고 뭐 전일도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시장에 강세 출발, 약세 마감을 좀 연출을 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뭐 대부분 이런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지금 뭐 AI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지금 뭐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가릴 것 없이 여전히 저점이다. 이런 부분들을 하루 이틀 일일비 흔들릴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주성 엔지니어링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어제 강한 반등이 나왔던 만큼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한숨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걱정할 필요 없이 모멘텀 충분한 종목이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너튜브 댓글에서는 저희가 이 종목이 아니라 진짜로 오늘의 메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치킨, 백숙, 뭐 닭가슴살 많은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자, 이런 우리 시청자분들의 호응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하림 우선은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기업 설명해 주실 때 시가 베팅 해보셨던 분들께서는 벌써 뭐 시가가 벌써 지금 한 12% 상승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수익 챙겨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림과 이런 뭐 육계 관련된 종목들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선적으로 하림뿐만 아니라 뭐 윙이푸드라는 종목이 가장 먼저 상한가를 달성을 하면서 이 대장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인데 이 지금 하림 그리고 뭐 마니커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하림이 비교적 이 상승 탄력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뭐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후발주자들, 선발주자들이 너무 강하게 치고 나가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후발주자도 장 초반에 이런 움직임을 좀 따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림 또한 장 초반에 뭐 11%가량 상승 흐름으로 출발했다가 15.2%까지 고점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흔들리는 모습인데 일단 시가에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일단 이런 뭐 단발성 이런 뭐 테마들 시세들 뭐 지금 시장에 움직이는 이런 뭐 변동성에 대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육계 관련된 종목들의 뭐 모멘텀이나 지금 뭐 수급의 이탈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하림도 장중 반등 또한 한번 가능해 보인다. 장중에 공략 또한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지금 사실 뭐 금요일 뭐 시장에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수급이. 네. 시장에 갈 곳 없는 수급들이 이런 육계 관련된 종목으로 한 번 더 시세 흐름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볼 때 이런 종목들을 육계 관련된 섹터들을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볼 때는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잡고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림은 오히려 눌렸을 때 우리가 매수 전략을 취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다. 뭐 트레이딩 전략으로 우리가 이
우리가 수익 실현 가격과 우리가 손절 가격을 짧게 잡고 진행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올바른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3,400원부터 시작해 3,300원 구간까지는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손절가로 우리가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3,200원 구간. 3,200원 구간에 이탈했을 때 정말 다크호스 하단선 그리고 이전 저점까지도 이탈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 시세를 한번 고려를 해봤을 때 3,200원 구간은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1차 목표가는 어디로 잡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1차 목표가는 3,500원 구간 정말 짧게 3,500원 구간까지 한번 바라본다라고 하고 2차 목표가는 3,600원 구간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을 때 그 슈팅이 나왔을 때는 사실 뭐 할인뿐만 아니라 이런 뭐 마니커 그리고 뭐 지금 뭐 윙이포드 이런 뭐 종목들 대부분의 이런 육계 관련된 종목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을 수가 있다. 뭐 그런 섹터의 흐름과 종목들의 매수세와 이런 종합적인 배경을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2차 목표가까지 돌파를 했을 경우 3,600원까지 돌파를 했을 경우 그 상단은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상단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가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한번 뭐 홀딩 전략을 한번 취해보시는 것도 뭐 방법일 수가 있다. 뭐 3,700원 구간까지 3,800원 구간까지 목표가를 좀 높여보는 것도 전략일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디까지나 이런 테마주들은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에 대한 이런 장중 이런 수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이런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종합적으로 윤슬이 멘토가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은 기업의 결함이라든지 뭐 펀더멘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빠질 수가 없는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좋은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상승 탄력과 에너지와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안정성도 비교적 높은 종목으로 이렇게 선별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포인트에 한번 우리 집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대부분 이런 테마주들을 대응을 할 때는 대장주가 과연 어떤 종목인가 대장주가 어떤 종목인가 해서 대장주 또한 뭐 같이 호가창을 켜놓고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지금 대장주 윙이푸드 뭐 지금 뭐 마니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변동성도 살펴보면서 뭐 할인이 후발적으로 치고 나갈 때 더 강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 또한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할인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인 하림에 대한 가격 전략도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300원에서 3,400원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고 손절가로는 3,200원, 1차 목표가는 3,500원 정도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은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오파스넷 이번 주 화요일에 알려드렸던 종목이 2%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한가에 비해서 지금 조금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이 종목들 잠깐만 점검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오파스넷과 폴라리스 오피스넷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파스넷 우상향 흐름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상단선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비중 정리 그리고 뭐 전일 오파스넷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도 제가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좀 분할로 정리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그런 관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뭐 종목들이 뭐 오파스넷과 같은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크호스 상단선이 팽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대응하는 홀딩하는 전략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뭐 제가 단기적으로 한번 트레이딩 전략으로 구상을 해봤을 때 혹은 단기적으로 순환매 전략을 구상해봤을 때 분할로 오파스넷 정리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폴라리스 오피스 너무 좋죠. 폴라리스 오피스 맞아요. 너무 좋은 종목 중 하나인데 뭐 지금 구간에서 크게 불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에서 뭐 주가에 이탈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뭐 사실 뭐 제한적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한 번 더 크게 시세를 나타나는 뭐 포인트는 뭐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아내고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어내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로를 걷고 있지 않나 이런 분위기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빠르게 우리 오파스넷과 폴라리스 오피스도 점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정리해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밀키트 두 종목, 어제 아침에 나왔던 엔비디아의 호실적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을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포장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부터 시작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좀 고민 깊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장에서 벌써 좀 6개 관련주들이 그 반사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치고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중에서도 하림을 밀키트에 포장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방송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투자 정보는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 금요일 시장 조금 힘든 출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도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해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